오늘 국회 상황실에선 윤석열 전 총장의 출마 선언으로 더 달아오른 민주당 대선 경선 소식부터 전하겠습니다. 추미애 전 장관은 윤 전 총장은 부적격한 사람이라고 날을 세웠죠. 이런 가운데 모레 출마 선언을 앞둔 이재명 지사에 대한 당내 견제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. 류정아 상황실장이 관련 소식을 정리했습니다. 네, 윤석열 전 총장이 드디어 오늘 나타났죠. 꽝 잡는 매를 자처한 추미애 전 장관은 맹공을 퍼부었습니다. 포장지가 벗겨지는 건 시간 문제라고 했습니다. 윤석열 전 총장은 대권 꿈을 가져서는 안 될 부적격한 분이에요. 그런데 야당에서도 서로 경쟁하면서 진실이 쏟아질 것이라고 봅니다. 네. 우리 여당 측에서 뭐라고 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그때 가면 국민들께서 추미애가 옳았다 하실 것 같아요. 네, 추미애가 나오면 윤석열에게 유리하다 이런 말을 한 사람들이 있었죠. 민주당뿐 아니라 국민의힘에도 있었는데요. 박마커는 어제 적의 적은 내 친구라는 말로 설명하기도 했습니다. 네. 지금 조금 더 빛을 윤석열 총장한테 좀 더 쏘여주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저러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. 그러니까 윤석열 사실은 선거운동을 조국 추미애 장관이 다 해줬고. 네, 하지만 추 전 장관은 본인의 출마로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고도 했는데요. 들어보시죠. 제가 출마 선언하고 나서 나온 여론조사 보니까 공통적으로 제 지지율은 올라가고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은 급감을 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죠. 그래서 추가 뜨면 윤이 뜬다 하는 주장이 허무맹랑하다라는 게 여론조사에서 드러났고요. 야권 주자인 윤 전 총장과 제대로 각을 세운 추 전 장관. 우리 편이라고 할 수 있는 진보 진영에서는 비판을 받았습니다. 이 페미니즘 발언 때문인데요. 한 유튜브에 출연해서 여성이라고 꽃처럼 대접받기를 원한다면 항상 여자는 장식일 수밖에 없다면서 이 페미니즘에 반대한다고 한 겁니다. 판사가 됐을 때 여자 수가 적어 여자라고 꾀를 부리면 여자 판사에 대한 평가가 내려갈 것 같아 최선을 다하고 싶었는데 정치도 마찬가지였다. 기회의 공정을 원한 것이지 특혜를 원한 게 아니었고 그렇게 정치를 개척해왔다. 네,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페미니즘은 여성을 꽃처럼 대접하라는 게 아니라 여성을 사람으로 대접하라는 사상이라고 반박했습니다.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관련 기사를 공유하면서요. 20년 전 기사인 줄 알았다. 페미니즘은 여성 우월주의가 아니고 대한민국 모든 여성의 삶이 페미니즘이라고 했는데요. 추 전 장관은 또다시 반박에 나섰습니다. 이 페이스북에 글을 쓴 건데요. 맥락을 무시한 채 반페미로 몰아가고 있다라면서 제가 문제 삼은 건 남성 배제적 페미의 극단화를 경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. 추미애와 홍준표 두 사람의 인연이 알고 보면 꽤 깊습니다. 일단 두 사람은요. 사법연수원 동기인데요. 연수원에서도 같은 반에 있었지만 대화가 많지는 않았다고 합니다. 판사 출신의 추 전 장관은 1995년에 김대중 대통령이 또 검사 출신의 홍 의원은 1년 뒤에 김영삼 대통령이 정치권으로 영입을 했는데요. 20여 년 뒤에 2017년 대선 직후에는 이 같은 시기에 여야 당대표를 맡기도 했습니다. 그때 장면 보시죠. 우리가 서로 협치를 굳게 국민들 앞에 약속한다는 의미에서 팔짱 한번 끼실까요?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한번 해주시면. 네, 최근에는 윤석열 전 총장을 같이 저격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비슷한데요. 이 여론조사상 선두를 지키고 있는 윤 전 총장을 여야 양쪽에서 공격을 하면서 이렇게 지지율이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. 두 사람의 행보 앞으로도 다정해서 전해드리고요. 이번에는 민주당 대선 경선 소식을 전하려고 하는데요. 오늘이 후보 등록 이틀째 날입니다. 이낙연 전 대표는 대리인을 통해서 그리고 박용진, 김두관 의원과 양승조 지사는 직접 후보 등록을 했습니다. 판을 바꾸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는데요. 뻔한 인물들 그리고 뻔한 구도로 뻔한 패배를 겪는 거 아니냐라고 우려하고 걱정했었던 우리 당 지지자들과 당원들의 그런 걱정 박용진이 다 씻어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영남 민주개혁 세력의 골개타로서
어려운 지역인 영남의 민주개혁세를 복원하는 데도 제가 신명을 바치겠습니다. 네, 이재명 지사와 정세균 전 총리 또 추미애 전 장관과 이광재 의원은 내일 후보 등록을 합니다. 이 지사는 모레 7월 1일에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죠. 출마 선언 직후에는 고향인 경북 안동을 찾을 예정이라고 합니다. 부모님의 묘소를 성묘한다는 계획인데요. 다음 날인 2일에는 전남 신안에 있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생가를 찾을 거라고 했습니다. 이 TK와 호남을 이틀 안에 방문하는 그야말로 광폭 행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험지로 통하는 경북을 가장 먼저 방문하는 건 본선에서의 외연 확장을 염두에 뒀다는 분석입니다. TK 출신 민주당 정치인이 그리 흔치는 않죠. 대구 출신의 김부겸 부총리님과 또 경북 출신의 전해숙 최고위원, 또 경북 안동 출신의 이재명 경기도지사님이 그 대선 후보로 지금 나오시고 계신데, 우리 민주당에 이렇게 경북 대구 연고를 가진 지도자들이 많이 계십니다. 네, 다만 이재명 대 비이재명 혹은 이재명 대 반 이재명 후보도 더 선명해지는 분위기입니다. 어제 민주당 적통 후보를 내세우면서 단일화를 선언한 정세균 전 총리와 이광재 의원, 오늘 김해 봉하마을을 이렇게 함께 찾았는데요. 이낙연 전 대표도 단일화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. 4기 민주정부 출범을 염원하는 후보들이 연대의 원칙을 천명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. 당 경선의 역동성을 키우고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네, 사실 정세균, 이광재 이 두 사람만의 단일화로는 영향력이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. 어제자 KSOI 여론조사를 보면 두 사람의 지지율을 합쳐도 박용진 의원에 못 미칩니다. 이낙연 전 대표가 가세할 경우 파급력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. 다만 박용진, 김두관 의원은 단일화에 관심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. 행여나 그 단일화가 누구를 반대하기 위한 연대 그런 구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기를 바라고요. 저는 뭐 누구를 반대하는 데는 1도 관심이 없습니다. 네, 민주당 대선 시계가 이렇게 빨라지고 있는 것 같죠. 앞으로도 관련 소식 유정화의 국회 상황실에서 전해드립니다.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. 추미애, 윤석열 부적격, 빨라진 민주당 대선 시계.